퇴직 통보서를 내던 그날 통장 잔액보다 더 두려웠던 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공허함이었습니다. 50대에 퇴직한 김성호 씨는 30년 넘게 대기업 영업팀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당연했고 회의와 보고 목표 달성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첫 주에는 여유를 즐겼습니다. 늦잠을 자고 아침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머릿속에 오늘 뭐하지? 라는 질문이 떠올랐고 그게 불안으로 변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할 일 없는 시간이 오히려 그를 옥죄었습니다. 퇴직 후의 불안은 돈보다 시간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적 준비를 했더라도 삶의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방향을 잃습니다. 김 씨 역시 퇴직금을 정기예금으로 나눠두고 국민연금도 몇 년 뒤면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50대 퇴직자들이 재정보다 심리적 불안에 먼저 무너집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50대 조기 퇴직자의 60% 이상이 은퇴 후의 시간 관리와 정체성 상실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일할 때는 회사가 하루를 채워줬지만 이제는 스스로 하루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빈 시간을 다루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퇴직 후 한 달이 지나자 김 씨는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뉴스를 보며 하루를 보내고 가끔 친구를 만나도 대화의 주제는 대부분 돈이나 건강이었습니다. 그나마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과는 점점 연락이 줄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예민해졌어요. 괜히 짜증내고. 그 말이 더 아프게 꽂혔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 없는 짜증이 이유 있는 불안의 다른 얼굴이란 걸. 문제는 심리적 공백이 결국 재정적 실수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김 씨는 어느 날 투자 모임에 나갔습니다. 퇴직 후에도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빠른 수익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불안한 마음에 작은 금액을 넣기 시작했지만 몇 달 뒤 그 돈이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돈을 잃은 이유는 욕심이 아니라 공허함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퇴직 후 첫 1년은 심리적 리셋 기간이라고. 돈을 굴리기보다 자신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불안의 시간으로 채웁니다. 계획이 없으니 불안하고 불안하니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급한 투자, 과도한 창업, 불필요한 소비로 이어집니다. 결국 통장보다 무서운 건 방향을 잃은 마음의 혼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체성 상실의 공백기라고 부릅니다. 직장인은 역할을 잃으면 존재의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씨는 결국 지역 도서관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책을 정리하고 노인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처음엔 작은 일이었지만 거기서 그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어요. 그는 그렇게 다시 하루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은퇴 후의 공백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 시간을 피하려 하기보다 받아들이는 게 첫 걸음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하루를 살아낼 이유를 만드는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할 일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이미 회복의 시작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다시 써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50대의 퇴직이 무서운 이유는 돈이 아니라 방향을 잃는 순간의 혼란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공백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인생 이막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그 공백 앞에 서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잃은 게 아니라 무엇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바로 두 번째 인생의 첫 문장이 될 겁니다. 퇴직은 인생의 절벽처럼 느껴진다.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익숙한 출근길을 걸으며 회사에서의 역할로 존재를 증명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무대를 잇는 순간 삶은 낯선 공백으로 변한다. 50대의 퇴직은 특히 그렇다.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 나이지만 사회는 이미 한물간 세대로 치부한다. 다시 일자리를 찾기엔 나이가 많고 그렇다고 완전한 은퇴를 받아들이기엔 마음이 젊다. 그 사이에서 많은 이들이 흔들린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신이 세상에서 역할을 잃어버렸다는 감정이다.
퇴직 후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무게를 실감한다. 그동안의 삶이 회사라는 틀 속에 얼마나 규정돼 있었는지, 하루의 리듬이 일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촘촘히 채워져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 한 퇴직자는 이렇게 말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 처음엔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그게 형벌처럼 느껴졌어요. 할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줄 몰랐어요. 이 고백은 단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많은 퇴직자들이 겪는 공통된 감정이다. 그동안 사회가 만들어준 역할 속에서 살아온 사람은 갑자기 자신을 다시 정의해야 하는 상황 앞에서 막막해진다. 퇴직 이후의 불안은 돈이 아니라 시간에서 온다. 일할 때는 늘 시간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시간이 넘친다. 그런데 그 시간은 달콤하지 않다. 목적 없는 시간은 오히려 불안을 키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어야 안정된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그 의미의 끈이 끊어진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투자나 창업에 매달린다. 겉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지만 사실은 무언가 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다. 자신이 여전히 사회의 일부라는 느낌을 얻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시도는 또 다른 실패로 이어진다. 이 실패는 단순한 재정적 손실보다 깊은 상처를 남긴다. 퇴직자들이 빠지는 또 하나의 함정은 비교다. 자신보다 먼저 퇴직한 친구가 카페를 열어 성공했다거나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조급해진다. 나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불안의 불씨를 키운다. 하지만 이런 조급함은 현실을 더 어렵게 만든다. 퇴직 후의 삶은 경쟁이 아니라 조율이다. 과거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려 하면 결국 번아웃이 찾아온다. 한 심리상담사는 이렇게 조언한다. 퇴직 후 첫 1년은 일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건 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재정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생활 구조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직장인은 회사가 하루를 설계해줬지만 은퇴자는 스스로 하루를 설계해야 한다. 오전에 무엇을 하고 오후에는 어떤 활동을 하며 저녁에는 어떻게 시간을 마무리할지를 정해놓는 것만으로도 삶의 안정감이 생긴다. 작은 루틴은 심리적 기반이 된다. 한 퇴직자는 이렇게 말했다. 매일 아침 7시에 산책을 하고 10시에 독서 모임을 갑니다. 오후에는 봉사활동을 해요. 그렇게 하루의 리듬을 찾으니 다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일정한 흐름 속에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은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일하지 않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한국 사회는 일 존재라는 등식을 너무 오래 믿어왔다. 일하지 않으면 무가치하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았다. 그래서 퇴직은 단순한 직업의 상실이 아니라 존재의 붕괴로 느껴진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일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것이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선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한다. 그게 꼭 돈을 버는 일일 필요는 없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배움을 이어가거나 단순히 일상을 기록하는 일이라도 된다. 중요한 건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하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확장 셀프 마이너스 익스텐션이라고 부른다. 직장이라는 외부 구조가 사라진 뒤에도 자신을 확장시킬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게 봉사든 공부든 예술이든 상관없다. 한 58세 은퇴자는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퇴직하고 나니 마음이 너무 공허했어요.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묵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붓을 들고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그 시간만큼은 내가 다시 나로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자신을 새롭게 채워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짜 은퇴 준비다. 사회적 관계도 재편이 필요하다. 직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지만 퇴직 후에는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든다. 연락이 끊기고 초대받지 못하며 점점 외로움이 찾아온다. 이때 고립을 막기 위해선 의도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취미 모임, 동호회, 봉사단체, 도서관 프로그램 등은 그 출발점이 된다.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은 삶의 활력을 되살린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재정적으로는 적응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퇴직 전에는 월급이 들어왔지만 퇴직 후에는 돈이 나가기만 한다. 그래서 심리적 압박이 커진다. 하지만 돈을 쓰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소비를 줄이는데 집중하기보다 가치 있는 소비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건강, 배움, 관계에 쓰는 돈은 자신에게 투자하는 돈이다.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는 투자다.
퇴직 후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을 통해 자신을 지키는 법을 아는 것이다. 결국 퇴직의 본질은 일의 끝이 아니라 자신의 재정이다. 사회가 만들어준 껍질이 벗겨지고 이제 진짜 자신이 드러나는 시기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백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그건 나를 다시 그릴 수 있는 여백이기도 하다. 인생의 후반전은 더 이상 성과로 평가받지 않는다. 대신 의미, 관계, 평온함이 새로운 기준이 된다. 그래서 퇴직 이후의 삶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로 살아가는 시간이다. 퇴직 후 가장 힘든 시기는 바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기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난다. 사회적 이름을 내려놓고 직함을 벗고 남은 건 오로지 나뿐이다.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이다. 불안은 여전히 곁에 있지만 불안 속에서도 한 걸음씩 일상을 채워나가면 삶은 다시 흐름을 찾는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의식적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퇴직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다시 만들어가는 시작점이다. 통장보다 무서운 건 앞날의 공백이지만 그 공백을 메우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고 꾸준한 하루의 의미다. 내일을 향한 거대한 도약보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힘이 은퇴 후 삶을 지탱한다. 결국 인생 2막은 돈으로 설계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구조로 완성된다. 우리는 누구나 다시 살아갈 수 있다. 다만 이번에는 누군가의 기대가 아니라 진짜 나의 의지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50대 퇴직 이후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기회의 의미다.